그들은 나에게 60이라고 물었습니다. 9살 때의 재혼 첫날 밤. 무슨 일이에요? 그 후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을 망설였다. 그가 그런 짓을 한 게 놀랍죠. 저는 제 이름이 윤정이라고 불릴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69세 노인. 우리는 한옥 호텔을 운영합니다.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그곳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발. 나는 당시 그 독특함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젊어서 40년 동안 남자였습니다. 아내로서. 나는 살았지만 결혼 생활. 남편이 피곤함을 느껴요. 정말 무례하네요. 이는 우리의 첫 심도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독립한 후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 끝났어요. 저는 마침내 60살이 되었습니다. 분리. 이 나이가 되어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살려고 노력했지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자유로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쓰라린 외로움에 맞서고 싶다. 더욱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가 9살이었을 때 그걸 하고 싶었어요. 나는 속초에 간다. 해변에서 조용한 방문객을 맞이하세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봅니다. 명상을 하고 오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B&B 운영 및 유지 관리. 제가 혼자 있을 때 실행했어요. 나는 음악을 틀고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다. 나는 그것을 했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는 금이 갔다. 가을비. 그 당시 게스트하우스의 현관. 비가 내리는 소리는 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렸어요. 불쾌한 소리. 나는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뒤돌아보며 내 앞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현관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가 와도 등을 굽히지 마세요. 카메라 렌즈를 찾으세요. 그는 외로워 보인다. 익숙한 장소.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같은 사진. 아름답네요. 외출하시나요? 나는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미소를 지으며 나는 빛이 아름답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간처럼 따뜻하다. 그 목소리는 진실에 들렸습니다. 내 마음. 그것은 나에게 단순한 감탄 이상의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다. 그는 내가 그를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초대를 전달했습니다. 비 속에 서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강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의 이름은 강민석이기 때문입니다. 66세의 기자. 저는 기자일 뿐만 아니라 방랑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작고 오래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는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종종 이른 아침에 해변을 산책하곤 합니다. 나는 밤에 작은 공책에 뭔가를 쓴다. 처음 썼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는데 강민석이 일주일이 지났다. 2주, 1개월, 계속하세요. 저는 그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내 일상생활에 느슨하게 녹아들고 있어요. 매우 작은. 내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까봐 두렵습니다. 열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강민석은 매일 저녁 옥상에서 차를 마신다. 나는 술을 마신다. 그때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게 됐습니다. 그의 모습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외로워 보였고 머리 뒤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혼자 있을 때에도 그곳의 분위기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행히도 나도 궁금해. 놀랍게도 그는 종종 손님들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상관없어요. 강민석은 생각했다.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따끔거리는 감각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말이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이해하다. 사장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손님이 묻지 않는다는 게 부끄럽네요. 그가 대답하지 않아서 나는 망설였다. 죄송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웃는다. 내가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석은 여전히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이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긴다. 내가 분명히 이해했듯이 나는 그것을 보았고 나도 그렇게 한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걸 안다. 나는 당신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도 논의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국 투어 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과 그들이 원하는 노년. 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당신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6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석은 나와 함께 한 걸음씩 아침이 되면 해변으로 스며든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요. 우리는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허브 재배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의 사진 작업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빵도 나눠 먹었어요. 나는 기뻐서 그것이 훌륭하다고 선언했고, 그 다음 날, 당신에게서 커피 한 잔을 받고 싶어요. 특별한 일상 습관을 달성했다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그런 순간, 비 오는 날에도 나는 창문 옆에 서 있다. 나는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같은 작품을 읽습니다. 우리는 함께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 매우 따뜻해요. 목소리가 들려요. 연구기간을 거친 후 편안함을 느낀다. 윤정혜 씨의 웃는 얼굴이 나를 놀라게 했다. 물론 얼마나 멋진지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나타났다.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따뜻한 지점. 그렇게 오랫동안 염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칭찬이에요. 저는 매우 수줍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건 너무 지나친 칭찬이에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 당신을 만난 건 처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진을 찍은 이후로 나는 생기 넘치는 얼굴을 원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말문을 잃었다. 개인에게 특별해지세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매우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강민석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윤정이와 저는 나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등장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강민석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진지했고 나에게 술을 권했다. 그릇. 나는 이 순간을 별빛과 함께 포착했습니다. 내 마음은 계란 속에서 당신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 춤. 20살 소녀처럼 겁먹은 마음으로. 그의 손.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강민석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가벼운 재즈 음악을 틀었고 테라스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제가 춤을 시작한 것은 수줍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탈출하다. 저는 여러분께 이 순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당에서 속삭였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보세요. 강민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때 나보다 더 수줍어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 그것은 달빛 아래의 우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일시에. 서로 겹침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나는 희망하지만 내 마음은 방구석에서 불안감이 치솟았다. 이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나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나는 그날 밤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나는 주름지고 하얗게 변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은 아직 젊어요. 시대를 밝히다. 강민석이 그렇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아침에 서로 인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렵죠. 만약 네가 우연히 내 마음을 깨뜨린다면 마치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녀처럼 이런 느낌이 참 좋다. 예수께서는 두드러진 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웃음이 나네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어느 날 마을은 파괴되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시중에서 이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김영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근 정혜 씨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겪은 일로 시작된다. 거기 있는 남자는 나와 매우 가까웠어요. 김영자는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호기심과 의심을 품게 됐다.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내 생각엔 그는 정의의 재산을 원해요. 내 귀에 이 말이 울리기 시작한 건 아닐까. 이 점에 주의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속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등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게에 들어서자 대화는 멈췄다. 나는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견딜만 하지만 이런 표정에 가슴이 아프다. 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감을 느끼며 떠났다. 이 밖에도 강민석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크게 얻으세요. 내가 시작한 이유. 나 맞아?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방황하고 있어요. 이토록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많은데 왜 예수는 그중 한 명이었을까? 나오에는 그 노부인에게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내 가슴은 찢어지고 있다. 나의 변화는 강민석에 의해 흔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는 내 얼굴이 너무 우울하다고 말했다. 저는 모든 의심과 걱정을 없애고 싶습니다. 내 입이 놓아주고 싶어도. 아니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저는 피곤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강민석 변호사는 이해했으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치 고개를 저은 것처럼.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것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제 생각에는 의심의 벽은 없습니다. 너무 높다. 그때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예상치 못하게 속초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카페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젊은 여성과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마치 커피숍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네요.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보았다. 가끔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진지해 보일 때가 있다. 강민석 선생님께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장면이 내 마음을 깨웠다.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얼거림과 내 마음속의 의심은 그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제 생각엔 그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에요. 저는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누구일까? 그의 딸이나 연인과 관련된 모든 생각, 모든 것을 한꺼번에. 며칠간 밀려있던 나는 강민석이 되었다. 저는 견과류를 먹지 않고 식사 시간을 조절해요.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포기하겠습니다. 강민석은 당황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뿐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이고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당신은 내 근처에 있나요? 하지만 그가 떠난다면? 아무리 의심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를 위한 시간. 나는 그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토일입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강민석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저는 한 여자와 함께 병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석 씨는 내가 늦었을 때 나를 만났다. 놀라운 변화. 나와 그 아이는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나는 그녀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은 생각날 게 없네요. 엄마. 그 한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의심과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강민석은 당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본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매우 걱정되고 의심스럽다. 내가 그랬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내가 멍청하지 않은가? 내가 걱정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분명히 그의 딸이에요. 영 소개. 그것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어색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강민석은 평소처럼 현장에 있었다. 평소와 달리 나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책을 펴지도 않고 노트에 적지도 않는다. 디스크에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저는 단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방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하면서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한편 그는 자신의 딸을 숨겼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손에 차 2잔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지붕으로 가세요. 내 발걸음에 강민석이 나왔다. 뒤돌아선 뒤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평소의 내 미소와 달랐다. 오늘 민지를 만난 후로 외로움을 느낀다. 당신은 분명 놀랄 것입니다. 강민석이 시작한다. 나는 그것을 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명확하게. 내가 왜 딸을 낳았는지 궁금하네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강민석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식을 취했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통과. 끝났어요.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그의 목소리는 짜증난 듯 들렸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후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 딸은 내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지만 그건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습니다. 들어보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강민석은 차를 좋아한다.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다. 실제로 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어린 시절 초원이 사랑했던 그 사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반대. 저는 28살 때부터 신문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의 부모는 내 딸은 더 나은 사람과 함께 있어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개인을 위해. 그는 결혼을 선택했다. 나는 멀리서 강민석을 바라보기만 했다. 시시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신문사에 간다. 완전한. 가끔 그녀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놀라운. 강민석이 말로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후회. 동시에. 민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그걸 느꼈어요. 진실을 표현하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자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3세 딸을 받아들이다. 어렵죠. 아니, 하지만 그건 지나갈 거예요.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제는 매우 소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관계 때문에 민지를 자주 만납니다. 맞닥뜨리다. 강민석 선생님, 그것이 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목내. 민지, 내가 여기 온 데는 이유가 있어. 오늘 당신을 만난 건 호기심 때문이에요.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그의 딸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호환됩니다. 그는 해변에서 정말 능숙해요. 나는 가끔 이런 이유로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이게 나를 웃게 만들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는 민지리. 우리가 만난 후에도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강민석에게 잠시 물었다. 석동. 나는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다른 사람과 아이를 낳는 것이 걱정이다. 아,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네요. 개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의 눈에서 슬픔이 뚜렷이 보였다. 당신의 현재 관계가 과거에 영향을 받았나요?
그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저는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윤정이는 그 이상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민석 씨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늘 만족해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어요. 나는 나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것은 일이었고 나는 곧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의 의심과 걱정에 영향을 받았다. 내 마음은 그것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게 불안하다. 그리고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에도 말했잖아. 넌 너무 어리잖아. 그는 여자와 함께 목격되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강민석은 놀란 듯했다. 나를 봐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웃었다. 나는 웃으며 계속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테라스 건너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민석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내 과거와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밤이 되면 내 마음속의 순간들. 거리 사이. 그날 밤. 강민석. 돌아서기 전에 내 손을 잡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윤정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답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날씨가 맑아요. 해가 뜨기 전이 바다는 짙은 파란색이다. 나는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어젯밤의 한 작업을 검토해 보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해요. 나는 나에게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예수님 시대의 사랑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죠. 아마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문을 닫아요. 소리. 문을 열자 강민석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혜님. 그는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다. 제가 받았을 때는 마치 밭에서 직접 따온 것 같았습니다. 일부 야생화는 단순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실함을 더 좋아해요. 이해합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시내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강민석이. 나는 제안했다. 오늘 우리는 민지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조금 긴장되긴 합니다. 민지와의 공식 미팅은 강민석이다. CC와의 관계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흥분은 네, 좋아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우리가 아침을 먹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석. 민지 도와주세요. 대학 때 민지는 나에게 심리학 학위를 주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쫓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앞서 말했죠. 민지은의 엄마는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분이다. 그들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매우 비슷합니다. 강민석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반짝반짝 빛나긴 하지만 아직도 완강합니다. 우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된다.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강민석의 단점까지 고쳐주었어요. 이 사랑의 느낌. 속초에 머무는 동안 정말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티 카페에 있는 민지. 민지가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습니다. 내 손을 줘요. 나는 똑똑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그것을 돋보이게 한다. 공기. 매력적이고 정식적입니다. 민지의 엄마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나를 봐요. 나는 계속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은 따뜻해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셔도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지야,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녀의 어머니께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도 그렇게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습. 강민석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셋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말로 표현하다. 민지는 그것에 대해 엄마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강민석 선생님도 만났어요. 저는 이 과정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방문한 후 어머니, 민지의 말을 듣고 저는 이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개발. 그녀 가족의 역사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한다. 윤정이는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내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매우 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을 다시 보고 싶었다. 반짝이는 것. 그 말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저는 강민석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 어렵다.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잠시 쉬었다. 그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뒤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강민석에게 붙잡혔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어때요? 민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나요, 네님. 당신은 매우 친절하신 것 같아요. 칭찬. 나는 당신이 나와 많이 닮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민석이 행복해 보인다. 갑자기 나는 웃었고 진지해졌습니다. 정보와 함께. 어제 윤정혜 씨는 제가 요청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에도 답변해 주세요. 내 마음.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열릴 것이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 주저했지만 곧 내 마음. 나는 기회를 잡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같이 가자. 몸이 떨려. 강민석이. 씨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에 희망과 약속을 걸겠습니다. 민지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는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다. 따뜻한 미소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둘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강민석으로부터 결혼 제안을 받았어요.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세요. 나는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시도해보세요. 간단한 진술이지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평생 함께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약속이며 첫 번째입니다. 69세의 나는 주저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강민석의 진실만이 더 이상 눈을 들여다볼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있어줘. 우리는 늦게 태어났어. 사랑. 나는 시작했고 내 생각에는 끝나지 않은 사랑일지라도 매우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젊음을 사랑한다.
낭만적이고 깊은 사랑은 사랑과 다릅니다. 대기 중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 지역 사람들의 반응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놀랍지 않았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기뻐한 사람은 민지은 씨였습니다. 나의 옛 친구들 역시 나에게 공평했다. 저는 알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만족한다면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연인은 그 나이야? 이게 어떤 결혼이지? 내 아들은 내가 웃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들은 점점 수락됨. 강민석 씨를 만난 것이 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아들아. 나는 그 말을 좋아한다고 선언했다. 더 따뜻한 날씨, 더 단순한 결혼식. 그 대신 우리는 매우 긴 예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정원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방금 초대장을 보냈어요. 강민석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 부인, 밝은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계시네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할아버지가 결혼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녀들은 꽃을 뿌리며 토론을 벌였다. 그 장면을 보고 모두가 웃었다. 폭발했어요. 강민석이 떨기 시작했다. 나는 목소리로 약속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윤정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 늦은 행복은 선물이다. 나는 평생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강민석을 통해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저는 사람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69살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는 66세에 재혼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식 후에 우리는 해변에 갔어요. 모텔에서의 신혼여행. 저는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곳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섬에 있습니다. 새로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혼자 여행을 갑니다. 동등한.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된 것 같아요. 진정한 신혼여행은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모텔 테라스에 앉았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큰 계획을 언급했다.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정말 여행을 하고 싶어요. 평생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강민석 씨는 우리를 만나서 기뻤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고개 끄덕이는 것 좋아. 온 나라가 같이. 내가 아는 숨겨진 것들을 찾아와 보세요. 방문할 장소. 많이. 밤이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깊어진다. 조금. 만족과 놀라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두 노인이 처음으로 섹스를 한 밤이었습니다. 웃어도 마음은 슬프다. 저는 매우 걱정했고 그날 밤 강민석은 오래된 종이들이 가방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내 앞에 책 한 권 놓아주세요. 저는 그것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게 될 거야. 나는 한 장을 쓰고 싶어서 노트를 열었다. 강민석이 어린 시절부터 쓴 글. 그것은 사람의 기억과 경험입니다. 섬세한 필체로 포착한 순간들.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윤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 종이는 강민석의 가슴에 꼭 붙어 있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정말 선물이네요. 내 옆에 선 강민석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앉아서 그가 일기에 쓴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기자로 보냈습니다. 열정과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 나는 조용히 차를 따랐다. 강민석의 주변에 그림자가 퍼졌다. 손을 따뜻하게 하세요. 천천히 연결됨. 우리는 69년이에요. 우리가 69살 때의 첫 연애의 밤. 나는 젊음의 설렘으로 그것을 맞이했다. 이는 사랑과는 다르지만 존중과 이해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 포함. 지금은 밤입니다. 같이 늦게까지 깨어 있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의 세월과 그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감정. 나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 걸었습니다. 강민석은 모르겠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에요. 내 마음도 그것이 멋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국제 관례에 따르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스러운 그것이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테라스로 가세요. 나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러 나갔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석 씨가 내 옆으로 걸어 나왔다. 당신 덕분에 어젯밤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와 말을 나누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릇. 저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후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다. 그들의 삶은 하나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강민석 씨는 오랫동안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 같은 커피. 정말 좋아요. 강민석 씨는 커피에 새로운 변화를 더했습니다.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밤에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수 없어요. 미소를 지으며. 저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지고 때로는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기간.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점을 깨닫고 매번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알아냈다. 우리는 또한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것도 잘합니다. 저는 살사 민박의 홍보 자료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손님을 맞이하세요. 저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조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야기가 너무 깁니다. 젊은 커플들은 종종 그것이 로맨틱하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자신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기쁘다. 사랑은 두려움을 두렵게 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그 존재. 사람들은 어릴 때만 사랑한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강민석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작은 순간들은 더 큰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 언급.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실 때 느껴져요. 공동 정원에서 야채 재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밤을 바라보는 이유도 놀라다.
모든 순간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오늘도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 나는 그가 요리를 못한다고 말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일을 했는데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민지랑 저녁을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용화될 겁니다. 가족처럼. 대학에 다니는 동안 민지는 대체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민석은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조사. 민지야, 심리학은 정말 놀랍다. 강민석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 일은 저의 아들과 가족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방문해 주세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으로 합쳐졌습니다. 이되다. 강민석 씨에게 손주들이 찾아왔다. 그는 강민석을 따라가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의 명령에 따라 나는 종종 그것을 나의 새로운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잘 나왔네요. 조카가 자랑할 때마다 나는 나간다. 강민석은 기분 좋게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좋은 하루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건강상의 이유로 가끔 병원에 가곤 합니다. 나는 그 오해에 대해 검색하고 심지어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강민석이 아플 때는 내가 강민석보다 약했다.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에도 말했잖아. 그가 밤새 내 옆에 있었다고. 내 따뜻함. 결혼한 첫 해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강민석은 그날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을 계획했어요. 사진 앨범. 또한 일상생활 속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도 우리가 처음. 전설이에요. 강민석 씨는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앨범을 다시 볼 때 이 글을 쓰겠습니다. 1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요? 협력하시나요? 나는 눈물과 웃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좋은 이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로 내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어렸을 때는 몰랐던 말을 했습니다. 방금 발견했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저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왔다는데 동의합니다. 나는 매 순간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매 순간을 더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함께하는 일상생활의 가치를 배워보세요. 나는 떠났고 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인연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은 변함없습니다. 강민석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저도 그의 삶에 관여해요. 깊이. 어느 날 저녁, 강민석이 테라스에서 CC 옆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나는 술을 마신다. 바다를 통한 달빛. 얼마나 멋진지요. 그 순간 강민석은 갑자기 제가 윤정혜 선생님께 묻기 전에 모두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질문에 대해 저는 조금 놀랍게도 나는 첫날 밤을 기억할 수 없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 얼굴이 가끔씩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특별히 물어봤어요. 어린 강민석이 미소 지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답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조금 조사해 볼게요. 사실 사람들이 물었을 때는 잠겨 있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맞죠? 그가 그런 짓을 한 게 놀랍죠. 꿈에서도. 강민석이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웃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바다를 기억한다. 모텔에서의 첫날 밤, 몇몇. 우리의 차이점은 상상할 수 없다. 실제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는 걱정이 된다. 솔직히 그날이 제 첫날 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도 모르게 강민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았다.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을 공유하다. 그날 밤 우리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민석의 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작은 것도, 상자에 보관된 기억도. 이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위정신. 제가 이 일기를 보았을 때 그것은 조합이었습니다. 물론, 논란. 제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라운.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강민석에게서 그걸 알아챘다. 내 손을 잡아, 자기야. 그때 나는 당신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활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우리가 공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은 과거에 완전히 열려있게 됐습니다. 고통, 기쁨 그리고 미래. 꿈조차도 심오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첫날에는 모두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밤에는 물리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강민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삶을 공유해왔습니다. 내 이름은. 저 역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조합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열정은 특별합니다. 이는 사랑과 같지는 않지만 훨씬 더 깊고 중요합니다. 곧 우리의 영혼은 만나러 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날 밤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강민석이 더 사랑할 때 시듯이 진심으로.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나도 그걸 겪었거든. 그의 삶에 대해 알게 된 후 그것이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사랑. 그가 겪었던 불편함과 고통. 역시 강한 사람이 이겼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어요. 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이후로 매일 밤, 첫날 밤처럼 강민석이 상냥하게 웃어줬으면 좋겠다. 또 내 이마에도. 우리는 키스했고 그게 우리의 다음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66세 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강민석, 68세. 나이가 많아도 사랑해요. 우수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69세의 나이에 처음 결혼하는 날입니다. 밤이 온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을 망설였다. 그가 그런 짓을 한 게 놀랍죠. 꿈에서도. 나는 개인의 삶이 완전히 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새로운 시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을 나누는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완벽한 저와 강민석 씨 지금 바다를 손에 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아직 주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은 선물이고 소중합니다. 행운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슴 깊은 곳에 있어요. 조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날 밤은 훌륭하면서도 무서웠다. 정확히. 당신은 이 이야기에 만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심오한 이야기들과 함께 다음에 뵙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저는 그것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